자, 시작합시다. 우리 무리함수를 배울 때 질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반 분위기 특성상 다른 친구들 때문에 이제 앞에 개념의 핵심이 문제 있죠. 기출, 개념의 핵심 기출. 여기 너무 쉽다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렸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본인 거 본인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잠깐 아무것도 안 돼 있다 해도 나중에 제가 이제 보충한다 했잖아요. 약간 2주 뒤가 되겠죠. 이제 3주 뒤, 2주 뒤. 그때 꼭 본인 거 본인이 챙기도록 합시다. 네, 3번입니다. 도전자 3번이고요. 50번이네요. 옆에 M분의 N을 우리는 M 플러스 루트 MN 분의 1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참고로 오늘 약간 시간이 남으면 순혈과 조합 이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뭐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학교 행사, 그러니까 야, 그 과학대전 이거는 학교 행사가 아니지. 어디서 주최하는 거야? 인천시 교육인천시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라서 좀 오늘 순혈과 조합 이론 설명을 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순혈과 조합은 좀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일품만 풀지 않을 거고요. 순혈과 조합은 프린트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 단어는 순혈과 조합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잘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좀 이제 거기에 좀 제가 하는 말에 신뢰를 가져주시고,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이쪽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단원이라면 순혈과 조합은 진짜 약간 그 양치기를 해야 돼요. 양을 많이 잡아 풀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단원이에요. 여기 있으면 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M 플러스 N이 이렇게 생겼대요. 확인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얘가 3분의 1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M의 소수점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줄을 보면서 이게 유리화를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좀 드니까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저도 모르니까 일단 먼저 아주 기본적인 라인이죠. 분수가 나오면 유리화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유리함수는 처음에 설명할 이건 무리함수지만 무리함수에 설명 안 했구나. 유리함수는 처음 설명할 때 통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풀 때는 티가 안 나지만 그런 게 티가 나는 건 어려운 문제 풀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려 줬을 때 내가 기본을 그냥 그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길이 보인다 라는 거를 좀 계속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유리화를 해보거든요. m제곱 마이너스 mn 분의 m 마이너스 루트 mn이 되겠고요.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mn 분의 m 마이너스 루트 mn이 되겠고요. 유리화를 했으면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통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m으로 묶으면은 m-n이고요. 여기는 n으로 묶으면은 n-m입니다. 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통분하면은 n-n으로 통분을 하고요. 문제에서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n을 곱했으니까 mn 마이너스 n의 루트 mn,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마이너스 m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mn 더하기 m 루트 mn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마이너스 m을 위아래에 곱했죠. 그래 통분해보니까 없어지는 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mn으로 묶었을 때, 네, 루트 mn으로 묶었을 때 m-n이라고 나오면서 얘네가 자연수인데 일단 서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제가 약분하기 전에 표시할 게 하나 있습니다. m이랑 n이 같을 때는 좀 따로 뺄게요. 이 문제에서 두 자연수 mn이라고만 나와 있고 mn이 같다다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초기 설정은 보세요. 초기 설정은 자연수인 mn이 서로 같든 다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리화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통분하고 나니까 m과 n이 같으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지 문제가 제시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친구는 따로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온 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온 과정 속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배제해 줘야죠. 앞전에 이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 약분해 주시고 결론을 내면은 이게 루트 mn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자연수인으로 우리 양변에 각각 곱해서 부등호 안 바뀌죠. 얘를 구하면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더 좋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가 무조건 이제 허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요. mn이 자연수니까. 네, 진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 약분 일단 되긴 했으니까 아닌가? 따로 할게요.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mn 곱해서 9보다 작은 자연수의 조합은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1부터 넣어볼게요. m이 1일 때 n은 8개 나와요. 잠깐만요. 8개 아니고 2부터 8까지 같은 건 잠깐 뺄게요. 자, n이 2일 때 n이 나오는 거는 2를 잠깐 뺄게요. 1 그리고 3 이 정도면 되겠네요. 1, 3, 4 그쵸? n이 3일 때는 이제 n이 같은 거 잠깐 빼는 거예요. n이 나올 수 있는 게 1하고 2가 되겠고요. 이제 n이 4부터 n이 4까지는 1하고 2가 되고 n이 5부터는 n이 1만 나오겠죠? 언제까지? 8까지 n이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구했죠? 자, 그 다음에 mn이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금방 나와요. 자, mn이 같다는 거는 이걸 m으로 다 바꿔보면요. 그러면 여기는 m제곱이니까 m으로 나오겠지, 자연수니까 여기 2n분의 1, 2n분의 1 결국 n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n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려면 m이 1과 2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때는 m이 1, n이 1 그리고 m이 2, n이 2 까지만 되겠네요. 그쵸? mn이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제일 깔끔하게 제대로 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얘네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주의합시다. 어쨌든 보세요.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고2 때는 얘네가 약분된다 하더라도 분모 0 되게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따로 빼서 구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고2 때는. 근데 이제 고1인데 아직 안 배웠지만 어느 순간인가가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 순간만 봐도 mn이 같으면은 0 되잖아요, 분모가. 이런 경우에서는 꼭 케이스 빼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얘기한 이 디테일을 또 가져가시면 조성석이 나올 거예요. 수세볼까요? 7개, 3개, 2개, 2개, 여기는 5부터 8까지 4개. 자, 그래서 되게 평가하고 있나? 자, 여기 11개에다가 18개에다가 19개, 20개네요. 그쵸? 정답 20개입니다. 네. 3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거는 좀 이렇게 할게요. 3번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낮습니다. 그렇게 낮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여기까지 와서 다시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떠한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풀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지금 꼼꼼하게 세는 거나 경우 나누는 거 있죠. 이런 마인드들이 있죠. 얘네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잘 보고 싶다. 모의고사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수능을 잘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고3 애들이 모의고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틀렸으면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문제는 5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렵긴 했네. 좀 어렵긴 했어. 5번 문제 해볼게요.
네. 원이 총 5개 있는 것 같고요. 반지름이 1이고 R원은 잠깐만요. R원은 큰 거고 R2는 작은 거예요. 외접하고 있대요. R2분의 R원이 이거일 때 유리수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고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감이 안 오네요. 잠깐만요. 한번 도전해야 되나? 도전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하나만 그려볼까요? 여기에 원이 조그만 게 있고요. 조그만 게 있고 여기에 큰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원이 이렇게 하나 감싸고 있죠. 다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봅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게 R2, 여기 1, 여기 R2. 일단 우리가 먼저 R1에 2R2 더하기 1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이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세 개가 딱 붙었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미니로 그려볼까요? 여기 조그맣게 여기 원석이가 딱 서로 매접하는 거 똑같은 원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죠? 네. 그래서 원석이가 딱 매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가 1 이런 거 그렇죠? 사이가 1이라는 거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거 역시 막 너무 막 머릿속으로 싸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잠깐만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되게 외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그림까지는 그렸을 것 같거든요. 나름 감각들이 있으시니까 정삼각형을 그려보셨을 것 같고 안 그렸으면 좀 그렇고요. 글적글적한데 그려놨다 치고 얘를 그렸을 때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이게 직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고3 때 미적분할 때 좀 더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지금 문제들이 약간 고2, 고3 거 좀 끌어당기는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한 보시면은 저희 밑변의 길이는 R2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노란색 직각을 제가 잠깐만 옆에다가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 직각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30도인 거 다 아시죠? 그쵸? 왜요? 정삼각형인데 제가 이렇게 쪼개면은 30도가 다 되겠죠? 거기에 밑변이 R2인 건 아시죠? 반지름이니까. 자, 이 길이가 얼마냐면 R2 더하기 1입니다. R2 더하기 1이죠. 그렇잖아요? R2에다가 이거 반지름, 조그만 건 반지름, 그쵸?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얘랑 얘 비율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네. R2에다가 제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이 친구에다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얘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R2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익숙해져야 돼요. 도형 문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이렇게 먹으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공간지각 능력이 안 좋지 도형을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도형은 암기 과목이에요. 네, 도형은 암기입니다. 진짜 천재들이 하면 어떤 처음 보자마자 막 도형이 막 눈에 잘 보이고 이런 친구들 진짜 몇 명 제외하고는요 도형은 암기로 다 커버 가능하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많이 보고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이게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결론은 R2가 나오면 R도 나오니까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R2가 여기에 루트 3을 좀 곱할게요. R2에다가 2 루트 3 함께 루트 3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R2가
핵심을 적어야죠. 그쵸?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조금 무단히 사람이 적으면 또 오래간만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뭐 절반 이상이 토요일에 짠 적은 없었는데 네, 처음이다. 이 반 만들어드렸어요. 네, 볼게요. 짠 건 아니지. 일이 있었지. 야, 너네 생각해봐. 가운데 반지름 일자리 있는 내 지금 사고방식 봐봐. 내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는 문제 풀 때, 도형 문제 풀 때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뭔 생각이냐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근데 이 무슨 얘기 들어봐. 근데 그 위에 R자리 원이 있대. 근데 얘네가 딱 세 개 그렸더니 세 개가 접하는 경우는 있기 힘들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R자리 원에는 이렇게 네 개가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섯 개가 접할 수도 있는 거, 여섯 개가 접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딱 세 개로만 서로 매접해져 있대. 그럼 이게 특이 케이스가 된 거잖아. 그럼 걔가 바로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방식이 중요한 게 가운데 반지름 일자리 원이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원을 둘러싼 원들이 세 개밖에 없대. 심지어 이 세 개가 딱딱딱 서로 마주하고 있대. 이렇게 네 개가 마주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마주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하필이면 세 개만 마주하고 있대. 이런 걸 보면서 이거가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겠구나. 이 세 개, 왜 하필이면 세 개였을까를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러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 도형은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들 말고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5짜리랑 4짜리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났대. 근데 만났는데 봐봐. 5짜리 4짜리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많아. 뭐 여기 5고 4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나와. 5, 4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하필이면 5, 4 만났는데 여기에 직각이래. 이러면 너무 쉽지만 이런 경우면은 이게 특이한 거란 말이야. 여기를 x라고 주고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변 두 개를 알려줬는데 이게 5랑 4인데 얘네가 하필이면은 이게 3인 거 알잖아. 얘네가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직각을 만들고 있대.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래?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쪽을 탐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처음 봤지만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하다 보니까 또 고3 때 많이 봤던 유형이랑 비슷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 지금 얘기를 잘 이제 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하시는 대로 또 넘어가겠지만 11번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도 쌓아나가시면 고2 고3 때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11번입니다. 그림과 직선 x는 a의 a와 함수 y는 루트 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점 a를 지나고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직선이 이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이거라 하자. 얘가 90도다. a의 값을 구하여라. 이것도 이제 왜 하필 90도가 되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쪽이 어려우면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약간 무지성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대충 연경 똑같이 대칭되게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고 여기는 y는 루트 x니까 서로 이제 y축 대칭일 거고요. x는 a라는 선을 여기 그리나 봐요. a라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으로부터 내가 30도가 되게 30도가 되게 미안요. a라는 선을 조금 더 안쪽에 그릴게요. a라는 선을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30도가 되게
잠깐 좀 쉬고 잠깐만요. 좀 더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이어주고 이 점이 C인데 이 점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수직이라고 합니다. 여기 30도인데 여기 수직이면은 30, 60, 90 직각이 나오는 거는 대충 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알겠죠? 글쎄요.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이 XY축 있잖아요. 여기는 얘네가 이름이 진짜 여러 가지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 좌표평면. 여러분들은 XY축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지만 저는 정의역축, 치역축이라고 할게요. 이제 함수를 배우셨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필기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듣고 있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는 이 XY축이라고 알고 있던 거의 실제 이름들은 좌표평면, 정의역축, 치역축,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좌표계,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좌표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은 좌표 평면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 밑에 세 가지는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같은 거 말이죠. 볼게요. 그러니까 정의역축, 치역축은 이미 의미를 알고 계시죠. 가로축이 정의역, 세로축이 치역이다 알고 계시고 실수 좌표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위에 찍히는 이런 점들 있죠? 모든 점들, 눈에 보이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값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허수값이 나오면은 찍을 수가 없다. 찍을 수가 없다는 건 정의될 수 없다.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i,2는 찍을 수가 없어요. 네, 저 좌표평면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허수니까. 그렇죠? 허수라고 칠게요, i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계에서 내가 점을 못 찍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 값이 허수여서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할 때가 가끔 있고요. 두 번째가 얘거든요. 얘는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 도형 문제 관련된 거 풀 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좌표계의 이름을 수직 좌표계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스텝을 더 가야 됩니다. 뭘 더 가야 되냐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말이 이상한데 수직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하게 좀 가져야 돼요. 저는 그 마인드로 문제를 시작할 건데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잠깐 볼게요. 저 빨간색 누워있는 애 잠깐 가져와 볼게요. 얘를 잠깐 가져와 볼게요. 좀 크게 가져와 볼게요. 현재 이렇게 누워있죠. 그쵸? 근데 저는요 얘를요 이 상태로 보지 않을 거고요. 얘를 수직하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가로와 세로로 보고 싶습니다. 비스듬하게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저런 식으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좌표평면이 수직한 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인드가 이것도 고3 때, 그러니까 고2 수원에서 많이 필요하고 고3 정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많이 도움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래를 대비하시는 건 현명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저는 얘를 수직하게 봐서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보면은 여전히 자 보세요. 여기가 30도였고 60도였죠? 근데 다 알다시피 하나만 더 하자. 이것도 추가를 할 건데 직각 삼각형 내부에 또 직각이 있으면 모두 닮음이죠. 네.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삼각형
있죠. 얘와 얘가 모두 닮은 거 다 아시죠? 그쵸? 이것도 기본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직각이면 닮음이다 얘기를 저는 수상 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덕목이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볼까요? 이제 어떻게 쓰냐는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A 갖고 하는 거냐? 네. A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저희가 이제 A, 루트 A고요. 좀 열받는데 이거 방정식으로 푸나 보다. 이 직방 구해가지고 여기 구하고 하나 보다. 그치? 이렇게 풀고 2점 좌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 되겠네. 이 좌표는 필수로 구해야 되는 거니?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나? 풀리긴 했어요. 여기 그러면은 제가 B 콤마 루트 마이너스 B라고 잡을게요. 아시겠죠? B 콤마 말고요. 이러면 루트 마이너스 B가 억울하니까 B가 음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B 콤마 루트 B로 잡을게요. 아시겠죠? X좌표를 마이너스로 잡아볼까요? 네. C좌표를 A, B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C좌표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C좌표는 자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 길이가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죠. 수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 길이는 A 플러스 B죠. 그쵸? 수직하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잖아요. 이 빨간색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대 루트 3이잖아요. 얘가 얘고 이 길이가 얘인데 이 길이에 루트 3배를 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더라 정도도 일단 A, B의 관계식 하나 써놓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써놓을게요. 다시 한번 제가 수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닮은 얘기겠죠? 30도 60도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A 빼기 이거 A 플러스 B 이 길이는 얘 빼기 얘 얘네들의 관계는 1대 루트 3의 관계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빨간색 선 있죠?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 길이는 이 길이는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2B라고? C 좌표가 B에 대해서 y축 대칭 아니에요? 그렇네요. 뭐야 이거? C좌표는 B 콤마 루트 B네요. 그쵸? B 콤마 루트 B인데 이것도 이게 A, B를 구하려면 연립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C좌표는 B 콤마 루트 B인데 우리가 잠깐 요 길이 잠깐 볼게요. 요 길이는 어쨌든 이 빨간색 길이에 루트 3분의 2배죠. 요 길이에 루트 3분의 2배죠. 그쵸? 이게 여기였는데 이거에 루트 3분의 2배 한 게 바로 요 길이죠? 2B죠. 그쵸?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겠죠? 맞잖아. 이 빨간색 길에 루트 3분의 2 하면 이 길이 나오잖아. 그치? 네. 우리가 대충 연립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연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만 남기고 다 넘길게요. 약분하고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는 루트 3 2분의 루트 3B 이렇게 나오고요. 저기서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는 루트 3분의 A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되니까 얘들이 같다라고 할게요. 루트 3분의 A 플러스 B는 2분의 루트 3B 해서 루트 3을 넘기면 2분의 3B가 나오고 B를 넘어가면은 A는 2분의 1B다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었네요. 그쵸? A, B에 대한 관계를 알았으니까 아무데나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보실 때 제가 계속 이게 수직 좌표계니까 수직하게 이런 걸로 푸니까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그치 뭐 대충 그럴만해 뭐 이런 식으로
팔짱을 끼고 보던 주머니 손을 넣고 보던 대충 그렇게 봐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거 맞는데 문제는 이게 니네 손에 익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서 바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약간 뭔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근데 어차피 대공원은 수환이가 외워서 문제를 푼다는 뜻이 맞긴 한데 약간 그 느낌의 뉘앙스가 좀 달라. 수환이 학교는 좀 수학도 약간 암기처럼 해야 되거든. 의사 문제 많이 외워가야 돼서. 근데 그러면 실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고2 때도 근데 외우긴 한다. 고2 때도 올림푸스 외울 것 같은데. 고2 때 외우는 게 더 쉬워. 근데 고3 때 미적분과 수능 때는 그런 완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저 등급 절대 맞출 수가 없지 그러면. 실제로 대공고 친구들이 막 저 위에 은대치대 한의대 있는데 가고 싶은 애들 특히 아니면 서울대 연구대 이런 데 가고 싶은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학교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직 말씀을 드려볼게요. 1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는 17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방금 전에 이 수직한 이 얘기들은 여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따라 찬우이가 약간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요. 참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좀 아파.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네, 조금만 힘내보시고 나도 감안을 할게 그러면. 먼저 볼게요. 이런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 위에 점이 어떤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G의 x좌표를 t라고 할 때 이 넓이를 st라고 하자.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그냥 이런 무리함수가 있고요. 얘 위에 점 누군가가 있을 때 이 점을 제가 t,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고 잡긴 할 건데 아시다시피 얘를 무게중심으로 하는 정삼각형은 한 변의 x축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애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무게중심처럼 안 생겼지만 대충 해봅시다. 뭐 딱히 어렵지 않은 게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거죠. 자, 그림 너무 잘못했다, 그치? 크게 그릴게,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그냥 그릴게. 아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면은 1대2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좀 복잡하니까 이거 나중에 대입하고 여기를 t, 알파라고 할게요. 잠깐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3알파거든요. 자, 길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데요? 얘한테 루트 3분의 2배를 해줘야 한 변의 길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네. 3분의 2배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알파가 한 변의 길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 한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이 친구의 넓이는 이거를 제곱하고 4분의 루트 3배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3 루트 3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넓이 S네요. S라는 넓이. 자, 다시 한번 이걸 제곱하고 4분의 루트 3배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맞죠? 3배 얘기를 있고. 자, 우리는 알파 제곱만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문제에서 S의 1 더하기 S의 2 분의 S의 10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게 약간 스마트한 방법인데 이거는 약간 잡기술이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되는 기술은 많은데 잡기술이니까 잡으세요. 좀 정직한 친구들은 이 좌표를 갖다가 t뿐만 이제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계속 끌고 가요. 정직한 애들은 계속 끌고 갑니다. 제곱도 하고 계산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정직함을 제가 뭐 까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문제 쓸 때도 그렇고 계산할 때도 그렇고. 잘 보세요. 자, 그리고 S1이 궁금하다는 건 t의 1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t의 1을 지금 넣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3루트 3이네요. 자, 얘 t에 2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t에 2를 집어넣으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면 대입하면 3루트 3 곱하기 4죠. 자, 위에 거는요. t에 1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네요. 알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3루트 3 곱하기 16이네요. 3루트 3 어색하게 약분되고 5분의 16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알파라는 친구를 주는 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식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제곱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좀 스마트하게 해주시고 특히 유무리함수일 때 들어보세요. 제가 유리함수 문제할 때도 좀 하나 필기해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할 게 있으면은 얘 위에 점을 쓸 때 뭐 예를 들어 a 분마 뭐 a-1분의 뭐 2a 플러스 3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그냥 제가 알파 콤마 베타라고 일단 쓰라 했죠. 그러니까 y좌표를 좀 편하게 쓰라고 했죠. 그래놓고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 단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분수꼴로 나오고 얘는 루트꼴로 나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알파 콤마 베타로 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네, 이 문제는 t라는 좌표를 애초에 줬으니까 제가 t 콤마 알파라고 준 것이고 이해하셨죠? 이게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이 될 거예요. 17번이었고요. 이 문제 역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17번은 자, 수능형 1번을 좀 하겠습니다. 수능형 1번 최근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막 고3 애들 이번에 면접 기간이었거든. 나는 궁금한 게 왜 면접에 대한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 그치? 좀 도와줘.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거 잘하는지 모르겠네. 게임들에다가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약간 그 뭐냐 좀 더듬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좀 뭔가 매끄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수능 문제 1번을 풀 때 막히면 좀 챙겨야겠다. 그치? 수능 문제 1번이 질문이니까 얘를 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일품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이거 다음에 한 문제 더 하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제가 자이스토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연수고가 없죠. 연수고가 없죠. 함수 킬러 문제들을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좀 시간을 잠깐 주고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걸로 해서 킬러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연수가 없을 때 이런 거 해야지. 근데 또 얘네 막 나중에 막 끝날 때쯤에 기어들어오면 좀 빡치게 될 것 같은데. 사전이 연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연습을 했네. 사람이 때문에 그럼 무리하면서 킬러 문제를 할게요. 사람은 미안하다. 너무 담아두면 안 돼. 알았지? 가운데 자 갈게요. 자, A10의 제곱. 뭔가 당황하면서 문제를 시작하니까 좀 불리한 느낌이 든다. 자, 볼게요. 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1 플러스 3의 루트 3의 n제곱은 an 더하기 bn의 루트 3으로 나타낸다. 얘를 이게 c를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다.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10번째 구하라고? 10번째 제곱식? 말이 씨가 된다고. 일단 방법은 있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 합니까? n에 넣어보는 거죠. 그쵸? n에 넣어보면 규칙이 보이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 1 플러스 루트 3을 이게 1제곱은 이건데 이거에 제곱을 하면 자 볼게요. 제곱을 하면 4 더하기 2 루트 3이죠. 자, 1 플러스 루트 3에 제가 4제곱만 구해볼게요. 4제곱을 구하면 이걸 또
이건 제 방식인데 자 1 플러스 루트 3의 8제곱은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 싶다가 구하긴 하겠죠. 얘를 구하면은 28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곱하기 3 이거에다가 더하기 28 곱하기 16 곱하기 2의 루트 3이 나오겠죠. 8제곱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랑 곱하면은 우리가 A10과 B10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노가다로 화면에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방식을 일단 택할 건데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파스칼 말고 용어가 있어. 그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근데 확통을 배우면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A와 B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게 수능형 문제니까 수능형이라 하니까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합차인데 합차를 어떻게 쓰냐? 합차? 네, 그 A10 플러스 루트 3이 요거를 이렇게 해보래.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무식한 방법이죠.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해 준 게 이거죠.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문제에서 물어본 애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여기 1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얘는 1 플러스 루트 3의 10제곱이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얘가 문제죠.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얘 관련된 거죠. 쟤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떠오르는 게 막 이런 거밖에 없지. 1 플러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얼마지? 2? 이게 1 플러스 루트 3인가? 맞아요? 유리화 해보세요. 맞아요. 맞죠? 이거의 n제곱이 an 더하기 bn 루트 3인 거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저도 여기까지 풀다가 오일에서 같이 나는데 네.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요? 네.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3의 10제곱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냥 하는 건 안 되는데 그냥은 좀 그런데 그냥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마이너스 어떻게 붙일까? 그냥은 좀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홀 쓰면은 어. 그 n이 홀 쓰면은 루트 3의 부호가 다 같아서 짝수령 같은 거 아니야? 그 루트 3이 마이너스니까 루트 3은 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이 시간인 건 확정이다, 그렇지? 뭔가 매끄럽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홀수면 루트 3의 부호들이 다 같은 거 같은데 짝수에도 같은 거 아니야? 짝수면은 이게 루트 3의 몇 제곱 그렇게 했을 때 루트 3만 나올 때 자연수는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 얘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수학이 말로는 같이 보면은 그냥 이게 루트 3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10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 친구가 그냥 근데 그냥은 없을 건데 저런 걸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건 맞는데 한번 볼게 그냥.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왜 수능형인지도 모르겠어. 수능에 이런 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 그렇네. 수환이 말대로 그냥 바로 나오네. 아,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거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라라고 되어 있거든. 나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냥 제가 지금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좀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문제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의 n제곱은 결국 이 루트 3 앞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루트 3의 개수잖아요. 그쵸? 제가 이 친구를 n제곱 했을 때 루트 3의 개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궁금한데 이게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3의 n제곱에 루트 3의 개수가 있을 건데 이 친구의 루트 3의 개수에 대비해서 이 친구의 루트 3의 개수가 항상 부호가 반대예요. 항상 부호가 반대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용어를 까먹었네. 미치겠네.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이제 그 쭉 전개식을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게 이거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돼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걸 배우셨으면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냥 뭐라고? 이 친구를 구하고 앞에가 마이너스인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신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는 이제 합차가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제곱이 정답이겠죠? 결론은 네. 진짜 얘 이름 뭐지?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잠깐 이름 뭐야? 쉬시면 돼요. 이항정이었다. 이항정이구나. 네.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게 될 거예요. 잠깐 쉬세요. 네. 저 2학년 때 영성 안 하는데 아는데? 통도 모두? 오늘 그럼 3학년이랑 택배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